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한 그룹의 시작, 그리고 성장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자료들 보니까 정말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특히 다이너마이트 킴이라는 별명을 가진 창업주부터 시작해서 또 그룹을 관통하는 그 의리라는 키워드까지 정말 파고들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단순한 기업 소개가 아니라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물들 이야기가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럼 바로 그 핵심 인물, 다이너마이트 킴, 김종희 창업주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별명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네, 한국 화약, 지금의 하나죠. 그 시작과 딱 맞는 별명 같아요. 네. 근데 이분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다고요? 자료에 보니까 영국 성공의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아, 네. 세이셸 쿠퍼 신부님. 시골 마을에서 이분을 만나서 기도라는 세례명도 받고 뭐랄까 신문물에 눈을 떴다고 하죠. 공부에 대한 열망이 그때부터 싹 튼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가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명문학교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 또 일본 학생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학교로 옮겨야 했고. 배짱이 정말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일본인 집에 하숙하고 또 일본인이 운영하던 화약회사, 조선화약공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운명적인. 아, 거기서 그 일본인 상사를 만난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을 좀 아껴줬던 상사인데 그 사람이 해준 말이 결정적이었죠. 조선이 독립하면 화약 산업이 꼭 필요할 거다. 자네가 이어가라. 이 말이군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정말 미래를 딱 본 거죠. 실제로 해방되고 미군정이 들어서니까 일본 기술자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20몇 살 청년 김종희가 지배인으로 딱 채우게 된 겁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근데 뭐 기술도 없고 팔 데도 없고 막막했겠죠. 아, 그때 그 유명한 일화 재고 화약 들고 미군 부대 찾아가서 외쳤다는 그 말. 네. Do you know dynamite? 와, 이걸 진짜 외쳤다고요? 대담하다, 진짜. 어휴, 영어도 잘 못했을 텐데 그냥 무작정 가서 다이너마이트 아냐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게 통했네요. 통했죠. 뭐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겠죠. 미군 정도 조선 다스리려면 화약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미군이랑 거래를 트고 회사를 살릴 길을 찾은 겁니다. 와, 근데 바로 또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네, 더 큰 위기였죠. 인민군이 들이닥쳐서 다이너마이트 내놓으라고. 그것도 3,000상잖아. 목숨이 위험했을 텐데. 근데 그때도 나는 그냥 지배인이라 잘 모른다. 딱 잡아떼고 끝까지 지켜냈다고 해요. 자료 보면 그냥 배짱이 아니라 이건 꼭 지켜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요. 결국 숨기고 피난 가서는 또 미군 화약 운송일 하고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사업 기반을 다진 거죠. 그리고 전쟁 끝나고 1952년에 한국 화약 주식회사를 딱 세우는데 이번엔 또 설계도가 문제였군요. 그렇죠.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설계도가 없으니 그래서 또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예전 그 상사분 찾으러요. 네,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도쿄대학에 설계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기막힌 우연히 뭔가요? 예전에 하숙했던 집 주인이 마침 도쿄대 경비실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영화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설계도를 구해옵니다. 그렇게 공장을 복구하고 드디어 국산 다이너마이트 개발에 도전하는군요. 네. 근데 이번엔 또 기술자가 없어서 전국을 뒤져서 세 분을 모셨다고 해요. 아, 그분들 몸값이 엄청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사장 월급 몇 배를 불렀다고. 주변에서 다 말렸는데 창업주가 줍시다 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 오, 결단력이. 그래서 결국 1957년에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국산 다이너마이트 생산에 성공합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큰 거죠.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럼요. 전후 폐허 속에서 터널 뚫고 길 내고 광산 개발하고 전부 이 국산 다이너마이트로 한 거니까요. 한국 경제를 일으킨 불꽃인 셈이죠. 다이너마이트 킴이라는 별명이 진짜 딱이네요. 그렇죠.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하나가 지금도 불꽃 축제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거군요. 이 역사를 기리는 의미가 크겠네요. 네, 자료에도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창업주의 그 집념, 불꽃, 이걸 상징하는 행사라는 거죠. 그 후로 뭐 베어링, 석유화학, 호텔, 심지어 의류회사까지 인수하면서 쭉쭉 뻗어나갔죠. 아, 맞다. 빙그레 모테, 투게더 아이스크림, 바나나 마두유 이때 나온 거군요. 네네, 익숙한 제품들이죠. 그렇게 잘 나가던 한국 화약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치죠.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정말 끔찍한 사고였죠. 네, 화약 열차 관리인의 담뱃불 실수 하나가 엄청난 참사로 이어진 건데요. 뭐 사상자도 많았고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했고요. 기업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보통 이런 사고 나면 어떻게든 책임 좀 줄여보려고 할 텐데. 그렇죠. 근데 김종희 회장은 달랐어요. 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신문에 사과문을 내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전 재산 90억 원을 내놓겠다고 선언합니다. 90억 원이요? 그때 돈으로 압구정 아파트가 1,000만 원 할 때였다면서요?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정말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돈으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그 진심 어린 사과랑 책임지려는 자세가 당시 들끓던 여론을 좀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료들은 평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 책임감 있는 태도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고 충격이 크셨는지 결국 3년쯤 지나서 돌아가셨다고요. 너무 젊은 나이에. 네, 59세. 지병이 좀 있으셨는데 급격히 악화됐다고 해요. 1981년이었죠. 그룹으로서는 정말 창업주를 갑자기 잃은 또 다른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장남 김승현 회장이 불과 29살. 와. 네, 미국 유학 막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 큰 그룹을 맡기에는 너무 젊었죠. 회사 중역들은 다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창업 공신들일 테고 밖에서도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겠어요. 엄청났겠죠. 자료 보니까 그런 우려 속에서 그가 처음 보여준 게 그 유명한 올백머리의 염색이었다고. 아하, 나이가 어리니까 외모라도 좀 카리스마를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재밌네요. 뭐 그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인상은 강렬했겠어요. 근데 경영 스타일은 또 아버지랑은 달랐다고요? 엄청 빠르고 과감했다고? 맞아요. 취임하자마자 그냥 막 인수하고 확장하고 한양화학 인수하고 프로야구단 만들고 백화점 인수하고 그냥 번개 같았다고 해요. 아, 회사 이름도 한복화약에서 하나로 바꾼 거, 그 중국 출장 에피소드 때문이었죠? 네. 남조선 폭파 집단 환영. 이 플래카드 보고 충격받아서 바꿨다는 일화 유명하죠? 그분의 진짜 승부수는 역시 IMF 때 대한생명 인수전이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이었죠. 그때 외국계 자본이랑 붙었는데 조지 부시 전 대통령까지 동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자료 보니까 뭐 직접 서류 가방 들고 막 뛰어다니고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형님 삼성생명에 누 안 되게 하겠다 전화해서 도움 청하고 정말 절박했나 봐요. 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인수였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회사 하나 더 갖는 게 아니라 제조업 중심이던 그룹의 안정적인 금융업 날개를 다는 거였거든요. 이때 63빌딩도 같이 넘어온 거고요. 결국 성공했죠. 이걸로 그룹 내 장악력도 확실히 하고 경영 능력도 입증받고 재벌 니세꼬리표도 좀 떼고. 그렇죠. 실제로 그가 회장 맡고 나서 그룹 매출이 4만 배 넘게 늘었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창업주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그룹을 키운 셈입니다. 그리고 김승현 회장 시대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의리. 자료들의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죠. 의리. 근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의리가 아니라 뭐랄까 그룹 경영 철학 같은 거예요. 직원들 고용 보장 약속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거. 아, 그 이라크 건설 현장 직원들한테 회 떠서 보낸 이야기? 네, 그런 거요. 또 계열사 팔 때도 직원들 고용 승계 꼭 조건으로 걸고 이런 것들이죠. 천안함 유가족 특별 채용한 거나 미국에서 스파이로 몰렸던 한국인 지원한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의리 있는 총수 이미지가 그래서 생긴 거고요. 하지만 그 의리라는 게 때로는 좀 문제가 되기도 했죠.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맞습니다. 그게 좀 강한 주인의식이나 내 식구 챙기기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무례를 빚기도 했죠. 대표적인 게 아들 관련 그 보복 폭행 사건이었고요. 네, 그 사건으로 비판도 많이 받고 재판까지 가면서 결국 경영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죠. 한 7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나요? 네, 그 정도 됐죠. 최근에 경영에 복귀했고 이제 하나는 3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남 김동관 사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죠. 주로 미래산업 쪽을 맡고 있더고요. 태양광, 방산, 우주항공 이런 쪽.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아들 김동관 사장에 대해서는 의리는 지키되 사고는 치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 아버지와는 또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평가가 많죠. 그리고 이 3세대가 주력하는 분야들이 흥미로운 게 태양광, 방산, 우주항공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이거나 미래 핵심 산업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창업주가 화약 국산화로 시작했던 것처럼 뭔가 국가적인 사업에 강한 DNA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한화의 역사적 DNA와 연결된다는 거죠. 실제로 태양광 셀 생산 능력은 지금 세계 1위고 누리호 발사에도 참여했고요.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네. 한국화약에서 시작해서 방산, 금융, 건설, 레저,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랑 우주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역사를 가진 그룹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킴의 그 불꽃 같은 열정, 그리고 2세 경영자의 의리,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지금의 한화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창업주가 남긴 말이 또 인상 깊어요. 99%는 안 된다. 100% 정확해야 한다.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반드시 폭발하는 화약처럼. 와, 철저한 신뢰, 정확성, 그 가치가 느껴지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창업주의 이 정확성에 대한 집착이랑 2세 시대에 강조된 의리,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느낌의 가치인데 한 그룹 안에서 같이 흘러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네요. 정확성과 의리.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이 두 가치가 앞으로 3세 시대에는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가치가 나올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야기들. 여러분은 이 그룹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정말 국가대표급 사업에 강한 DNA를 가진 이 그룹이 앞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그 미래가 정말 궁금해집니다.